북한이 이례적으로 지금 코로나 대규모 확산 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북한은 코로나 상황 속에 어제도 무력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핵실험을 강행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일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북한 외교관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 네. 북한 사정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이제 인정한 거잖아요. 코로나19 상황을. 그동안 인정하지 않다가 지금 인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이번에 북한이 이제 인정했는데 어제 발표한 자료와 오늘 발표한 북한의 이제 자료를 보면 네. 지난 시기 북한의 행보에서 보지 않던 못했던 그런 새로운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어제까지는 5월 8일 날 이제 평양시 연안 단체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받은 인상은 5월 초쯤에 매우 국부적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생각인데 오늘 발표 자료에서 북한이 다시금 인정했습니다. 사실은 4월 말부터 대량 발열자가 있었다. 35만 명이 발열자가 있었다. 그리고 예. 지난 시기에 없던 표현이 나왔습니다. 오늘 김정은이 예.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했는데 네. 방문해서 통상적이면 지금 이게 매우 시초 단계라면 지금 발열자가 몇 명이고 어떤 지역에서 지금 발생했냐 이걸 요약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가서 전파 상황을 요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본인도 당황해서 도대체 어제는 몇 명이고 오늘은 몇 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평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냐 이걸 이제 요약했다 이런 걸 보고 방금 이제 TV 화면에도 나왔지만 본인이 직접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마스크를 씀으로써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모습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비상시에 비축해 놓았던 예비 우려 약품을 내가 풀겠다. 네. 이거는 북한의 제일 마지막 창구입니다. 전쟁용 창구. 이것까지도 열어서 결국은 약품을 공급하겠다 있는 거. 이건 두 가지 메시지인데 하나는 지나치게 패닉에 빠지지 말아요. 왜 이 전쟁용 약품이 있으니 뭐 해열제라든가 항생제 이런 걸 푸니까 혼란 상태에 빠지지 마세요. 이런 것도 하나 있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일반 북한 병원이나 약방들에서는 거의나 이제 약품이 고갈 상태에 빠졌다는 걸 우리가 이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 2년 동안 확진자가 없었다고 밝혀온 북한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심각치 않은 걸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열병식이 지난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4월 말부터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근데 그때 당시 열병식 당시 화면 보면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때 그게 하나의 배경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북한이 4월 말이라고 했는데 결국 4월 말은 4월 25일 열병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발열자가 나왔다는 건데 정상 국가라면 열병식을 하지 말았어야죠. 아무리 일정이 있는 열병식이라도 그런데 열병식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의 공식 평양 수도권을 중심으로 4월 말부터 이렇게 대량 발열자가 나왔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열병식 장면입니다. 4월 25일 야간 열병식을 감행했는데요. 이때 이미 코로나가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북한 주민 대부분은 지금 백신도 안 맞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발표 내용 뭐 35만 명이라고 하는데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북한이라는 거는 우려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약품 부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이 35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나마 통계에 들어가 있는 숫자일 거고 이러한 통계에서 빠진 그러한 숫자는 저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예. 사망자가 6명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 6명이라는 건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루에 고열로 사망하시는 분이 6명 이상은 됩니다. 북한과 같은 데서 6명밖에 사망 안 했다. 이건 대단히 축소된 그런 이제 수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 구체적인 상황을 공개한 걸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던데 일단 어떤 의도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북한은 자체적으로 소문 없이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엄청 노력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북한에서 4월 말부터 5월 말, 6월 초까지는 북한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제일 많은 피크 시즌입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모내기 철이라고 하는데요.
모내기 처리라고 할 때는 14세 이상 60세 미만의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농촌에 나가서 단체별로 집단 숙식을 하면서 모내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 지금 코로나가 나왔는데 이걸 북한식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원에 이동하지 못하게 봉쇄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통제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언론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야만이 주민들이 당국이 취한 이런 행정적 조치에 순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백신과 의약품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 지난해 9월에 국제사회에서 백신 지원한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 지원해라. 우린 괜찮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백신을 받을까요? 현재까지 나온 보도 자료에 보면 일단 자체로 각 지역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 중국처럼? 예, 그렇게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상황이 상당히 지금 퍼져서 봉쇄의 방법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라고 할 때는 일단 인정했기 때문에 있다는 걸 이 북한이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구할 확률도 대단히 큽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국제공동체가 북한에 지원하려고 했던 방식은 북한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은 좀 특이한 백신입니다. 여기에는 쿨링 체인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백신을 받아서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도 적정 온도를 보장하지 못하면 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북한은 뭐 냉동시설도 지방병원들이 없죠. 전기는 끊임없이 정전 상태가 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쌀을 주면서 집에 가마도 없고 땔감도 없는 집에 쌀을 주면서 빨리 밥 해 먹어라고 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그러면 백신이 지원이 돼도 하루 지금 18,000명 어제 발생했잖아요. 이런 규모를 북한의 의료 상황이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현 시점에서는 지금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철저한 봉쇄를 김정은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북한으로서는 가장 긴급한 것이 지금 발열자가 많이 나오니까 해열제라든가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시급한 그런 의료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비상사태잖아요, 북한은. 그런데 어제 미사일 도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핵실험 준비도 거의 마쳤다는 겁니다. 일단 추가 도발을 유예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세요? 저는 추가 도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북한이 위기를 극복하는 패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력 시위를 정상적으로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부가 굳건히 자기 행정 통치 능력을 하고 있다는 걸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북한을 너무 얕보지 말라. 우리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한 상황이 오히려 핵실험을 강행을 하게 할 변수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안 하려고 했던 핵실험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미 북한은 자기가 제시했던 국방력 발전 5균에게 따라서 자기가 세운 일정 계획대로는 간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있은 미사일 발사도 코로나가 발생했지만은 그와는 무관하게 국방력 발전 계획은 그대로 간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메시지가 강합니다. 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백신도 받아야 되고 또 의약품도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충분히 지원할 의사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창의적인 접근법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민주당의 그 김민석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익명 지원을 하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면 북한이 우리 한국으로부터 약품이나 의료품을 받고 싶어도 그걸 일반 주민들에게 줬을 때 우리 약 같은 거 보면 10명 거기에 복용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말로 서울 어디서 만든 약품 다 소개돼서 이게 북한에서는 체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식량 지원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식량 지원할 때도 대한적십자사라고 쌀 마대에서 보내니 군인들을 동원해서 마대를 해서 다 쌀을 이러니까 이런 받을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방식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이 전후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방문할 때쯤에 혹시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시기를 보세요? 어느 저는 뭐 북한 당국은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딱 그 시기에 핵실험을 할지 아니면 지나갈지는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 단 만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식대로 또 지금까지 했던 그런 대응 방식대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외교관을 지내셨으니까 2016년에 이제 영국에서 예. 근무하시다가 이제 탈북하셨으니까 그 이후의 상황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북한이 최근에 도발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북한은 정권 교체기 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임기 초반에 이렇게 도발 수위를 극대화합니다. 그렇군요. 예.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제일 도발이 많았던 것이 2017년 그렇습니다. 6차 핵실험 ICBM 다 정권의 임기 초반에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도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뭐 대내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우리와 그리고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뜻도 숨어 있겠네요. 예, 그 대화는 하되 예. 북한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북한이 계산한 계산 방식대로 하자 이런 이미지 메시지인 거죠. 네, 네. 네. 자, 그리고 북한 지금 북한이 만약에 우리나라로부터 아니면 우리가 창의적인 뭐 접근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했을 때 받게 된다면 지금의 경색된 분위기를 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지난 우리가 남북 관계를 보면 이렇게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경색됐던 관계를 풀었던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멀게는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우리가 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북한이 뭐 식량이든가 시멘트를 보내준 적이 있었고 예. 또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도 이제 6.15 공동선언 이후에 우리가 다량의 식량, 비료 이런 걸 북한에 주어서 대단히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했던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사람이 만나고 물건이 왔다 갔다고 하면 정세가 좋게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태영호 의원으로부터 지금 북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